자, 이번 강의에서는 그 시퀀스 자료용 중에 아주 많이 사용되는 리스트를 생성하는 방법, 그 대괄호를 사용해서 리스트 표현하죠. 그 대괄호의 요소를 나열해서 만드는 그 가장 기본적인 방법, 그 다음에 리스트라는 내장 함수를 사용해서 리스트를 제너레이트하는 방법을 외에 리스트를 생성하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인 그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는 그 리스트 생성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스트 함수가 나중에 배울 맵 함수라든지 zip 함수랑 같이 사용하면서 또 리스트 생성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리스트 컴프리헨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스트 컴프리헨션은 그 리스트를 생성하는 굉장히 효율적이면서도 명료한 방법이에요. 그 왜 이렇게 명료하냐면은 대괄호가 리스트를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인데 그 대괄호 내부에 리스트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기록해서 리스트를 생성하기 때문에 굉장히 알아보기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즉 그래서 보통은 리스트 내부의 요소를 나열하는 방법인데 이 리스트 컴프리헨션은 대괄호 내부에 리스트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표현해요. 즉 주로 이제 포문하고 이 포문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런 방법은 보통 어디에 많이 적용하냐면은 그 리스트의 각 요소가 다른 반복형 혹은 시퀀스형 자료의 각 요소에 어떤 조작이 적용돼서, 즉 어떤 동적 기능을 적용시켜 갖고 산출되는 결과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필터링 함수를 쓰기도 하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즉 if문을 쓰기도 하고요. 요소들로 구성되는 서브 시퀀스를 생성할 때, 이럴 때 이제 많이 씁니다. 즉 어떤 반복형 자료에 어떤 함수를 적용해서 리스트를 생성할 경우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empty 리스트를 하나 지금 설정해 두고 잠수 변수에다가, 그리고 레인지 0부터 9까지에 있는 각각의 수에서 0, 1, 2, 3, 4, 9까지 수에 대해서 각 수의 제곱을 리스트로 만들어낸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포문을 사용해서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퀘어스라는 것을 포문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즉 이렇게 스퀘어스라는 이꼴 하고 대괄호를 쓰고 그 안에다가 생성하는 함수 요 x제곱, 요 데이터를 반복형 자료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반복형 자료에 대해서 어떤 각 요소의 함수, 동적 기능을 적용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산출되는 경우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0부터 9까지 수에 대해 각각의 수에 대해서, 즉 0부터 9까지 수에 대해서 그 각 수를 제곱한 것을 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라, 이런 뜻이죠. 굉장히 편하죠. 이렇게 한 줄로 만드는 게.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맵 함수라든지 람다 함수 혹은 zip 함수 이런 거를 사용해서 쉽게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보고요. 또 예를 들어서 함수를 적용할 때 아까에서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적용했지만 파이썬이 지원해주는 이런 라운드 함수 혹은 스트링 함수 이런 걸 갖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스트링이라는 함수를 에다가 라운드 해가지고 파이에 i 해가지고 4 이런 식으로 적었죠. 이게 뭐냐면 라운드란 함수 각에 대해서 파이라는 수를 i번째 자리까지 표현하라는 거죠. 그래서 i 플러스 1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파이를 우리가 쓰기 위해서 math라는 모듈에서 파이 값을 임포트 해가지고 요 라운드 함수를 적용하는데 요 각각의 어떤 수에 몇 자리까지 하냐면은 레인지 1에서 6이니까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에서 소수 다섯째 자리까지 표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반올림한 자리를 스트링으로 바꿔달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적용하고 나면 어떤 리스트가 만들어지냐면은
1에 대해서 즉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파일을 표현하라니까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죠. 그래서 3.1이라는 393.1이라는 스트링이 만들어지고 스트링 함수까지 적용하면 그 다음에 소수점 둘째 자리, 소수점 셋째 자리, 넷째 자리, 다섯째 자리까지 해서 각 3.1 그 파일을 다섯째 자리까지 실수로 표현한 것을 스트링화 시켜서 리스트화 시킨 거예요. 이처럼 리스트 컴프리hension은 이런 포문하고 또 포문하고 연결되는 하나의 표현식을 포함하는 이런 대괄호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구성되고 그 포문 내부에 또 포문을 적을 수도 있고 혹은 이 포문이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하나의 컴프리hension 내부에 또 다른 리스트 컴프리hension이 포함돼서 즉 네스티드 리스트 컴프리hension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앞에 거 이제 예를 한번 실제로 한번 돌려볼까요? 여기서 파이썬을 한번 구동시키고 여기서 이제 그 스퀘어스는 하고 이제 리스트를 생성하는데 이 함수 적용할 함수를 그 수의 제곱 하고 요 각각의 x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in 해서 range 10 하면 0부터 9까지를 의미하죠. 이렇게 해서 0부터 9까지 각각의 수에 대해서 그거의 제곱을 가지고 리스트를 생성해라 이거죠. 그게 이제 제곱으로 만들어. 그래서 스퀘어스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죠. 0, 1, 4, 9, 0의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그 얘기했던 그 이 파이 걸 한번 돌려보면 그 from하고 이제 그 math 모듈에서 그 import에서 파이라는 수를 이제 import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스트링 함수를 적용하고 뭐를 가지고 스트링 함수를 적용하냐면 반올림한 거를 라운드에서 파이라는 수를 i번째 자리까지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스트링 함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스트링 요 라운드와 스트링 함수를 각각의 i에 대해서 어디서 하냐면 range 1에서 6 첫째 자리에서 다섯째 자리까지 이걸 해놔라 이거죠. 자, 그러면 3.1, 3.14, 3.142, 3.1416, 3.14159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굉장히 좋죠. 이렇게 특정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떤 함수를 시퀀스 데이터에 대해서 함수를 적용해 가지고 그 리스트를 생성한다든지 if문을 아직 안 썼지만 if문 조건을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리스트를 생성한다든지 이래서 for문과 if문이 섞이면서 리스트 생성 알고리즘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건 튜플을 생성하는 거죠. 튜플을 생성하는데 얘는 그 x는 1, 2, 3에서 각각의 하나씩에 대해서 해주고 y는 3, 1, 4에 대해서 단 조건이 뭐냐? 이제 여기 조건이 들어갔죠. x와 y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 요소들을 가지고 튜플을 만들어서 생성해라 이거예요. 자, 지금 이것처럼 생성을 하게 되면은 x가 1에 대해서 y가 314를 다 만들어냅니다. 일단 x1에 대해서 y 314 그래서 13, 11, 14 근데 11은 xy가 같으니까 빠지죠. 그 다음에 2의 x2에 대해서 23, 21, 24가 만들어지는데 그건 같은 게 없으니까 다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33, 31, 34가 만들어지는데 33은 둘이 같죠. 그러니까 그건 빠져요. 그렇게 돼서 저렇게 13, 14, 23, 21, 24, 31, 34 이렇게 7개의 튜플로 구성된 그 튜플들의 리스트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포루프를 두 개의 네스티드 이중 포루프를 가지고 생성을 해야 돼요. 실제로 만들어내요. 즉 어펜드문을 써가지고 이런 걸 저렇게 한 줄로 간단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실제로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튜플 XY를 만들어내는데 요 X에 대해서는 1, 2, 3에 대해서 그리고 Y에 대해서는 3, 1, 4에 대해서 그런데 조건이 이 X하고 Y가 같지 않아야 된다 이랬죠.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저기서 이제 리스트 1, 2, 3 대신에 레인지 적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x, y 해서 튜플을 만드는데 그 x에 대해서는 in range 요거는 1, 2, 3, 1, 2, 3이니까 레인지 해가지고 1 하고 4까지 들어가야죠. 그리고 for x, 그 y에 대해서는 in range 해가지고 314니까 이거는 레인지로 하기가 어렵죠. 레인지는 항상 순차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냥 이거는 뭐 314 이렇게 적는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너레이트 하면은 그리고 이제 달라야 되니까 같다, 다르다라는 걸 표시해 줘야 되죠. 자, 이렇게 제너레이트 똑같이 나오죠. 이게 레인지를 쓰나 이제 저렇게 그 레인지 쓰는 게 편해요. 연속된 수면은. 근데 저렇게 연속되지 않은 경우는 할 수 없이 저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될 거를 저렇게 한 줄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리스트 컴프리hension을 이용하면은 자기가 어떤 특별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함수의 출력을 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리스트 컴프리hension을 사용하는 이제 이 얘들을 사용하면은 얘들을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게 100이라는 그 리스트가 저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100을 가지고 그 100 곱하기 2를 만들어내면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0, 4, 8 이제 저런 게 만들어져요. 100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x 저거는 뭐냐면 0 이상인 100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 0 이상인 데이터만 가지고 뽑아내라. 요거는 이제 필터링 기능까지 이렇게 조건문 갖고 붙였죠. 나중에 이런 거 대신에 필터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0 이상가 나와요. 0 이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함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 100에 있는 각 수에 대해서 절대치를 취해 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라 이거죠. 그럼 42024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프레시 프루시라는 게 이렇게 바나나, 로건베리, 패션 프루시라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요 앞에 지금 여기 빈 공간이 비어 있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빈 공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런 빈 공간을 없애고 여기도 이제 빈 공간이 있다. 그럼 이런 빈 공간을 없애가지고 혹시 빈 공간에 내가 들어갔을 수도 모르니까 그걸 빼버리겠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여기 있는 그 프레시 프루트에 있는 웹번 이제 요거를 이제 각각의 웹번에는 바나나 요 스트링이 하나 매핑되고 로건베리가 매핑되고 패션 프루시 매핑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스트립이라는 함수를 스트링에서 이제 스트립 함수를 적용하는 건 좌우에 있는 공백만 제거하는 거죠. 좌우 공백 제거. 그래서 이걸 구동해서 적용시켜서 리스트를 제너레이트하면 바나나, 로건베리, 패션 프루트가 나오는데 바나나에 있던 공백 없어지고 로건베리 앞에 있던 공백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스트링 안에 있는 건 안 없어져요. 스트립은 좌우 옆에 있는 공백만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그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적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이렇게 튜플들을 만들어내는 튜플들의 리스트 이제 이런 경우에도 이제 x와 x 제곱을 가지고 튜플을 만들어낸다. 그럼 0에서 5까지 수 각각에 대해서 그 수와 그 수의 제곱. 그럼 0, 0이 나오고 1, 1, 2, 4, 3, 9, 46, 5, 20 이렇게 나오겠죠. 0부터 5까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적용해 버리면 이게 x에 대해서 0, 5 똑같은 건데 얘는 튜플 이제 소괄호를 쳐서 튜플을 표시를 해줬는데 얘는 괄호를 뺐죠. 이렇게 되면 이게 뭐냐 해서 문법 에러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속에 리스트들이 또 각각의 요소로 들어가 있죠.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이 100에 있는 요 100을 이제 이렇게 벡터 이렇게 잡았을 때 이건 리스트 속에 리스트를 요소를 갖고 있는 리스트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적다 그러면 이 num을 가지고 리스트를 생성하라는 거죠. 근데 num은 어떻게 빼놓냐면은 그 100에 있는 엘리먼트, 100에 있는 엘리먼트는 요겁니다. 리스트예요. 100에 있는 엘리먼트는 요 리스트고 엘리먼트에 있는 num은 이제 각 100을 구성하는 리스트의 각 요소가 요 num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만들어내라. 그러면은 이제 각 엘리먼트 하나에 대해서 엘리먼트 가지고 1, 2, 3을 뽑아내서 num을 만들어내죠. 그럼 1, 2, 3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4, 5, 6 리스트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num이니까 4, 5, 6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7, 8, 9 엘리먼트를 가지고 그 속에 각각의 원소니까 7, 8, 9가 만들어져요.
이제 이렇게 되면 1, 2, 3, 4, 5, 6, 7, 8, 9 리스트를 세 개의 리스트를 가진 그 리스트였는데 그 리스트를 다 껍질을 벗겼죠. 그래서 한 개의 리스트화 돼 버렸죠.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다양하게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서 새롭게 리스트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예는 그 네스티드 리스트 컴프레hension, 즉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표현한 그 리스트 형식 안에 또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 들어가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지금 요 매트릭스라는 리스트가 보면은 그 리스트 속에 리스트가 또 들어가 있죠. 이렇게 리중 리스트. 그러니까 이게 2차원 매트릭스 형태인데, 요런 걸 만들어낼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요게 리스트 컴프레hension인데 그 안에 또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 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이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죠. 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 자체가 하나의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그 리스트를 생성하는 게 그 레인지 4, 0에서 3까지 각 i에 대해서 이 리스트 하나씩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i가 이제 0에 대해서 로우 제로를 그 매트릭스에 있는 각 로에 대해서 로우 제로를 뽑아내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각 매트릭스에 있는 요소 하나하나를 로우라고 이름 지었는데 그거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요게 각 로우에 해당하죠. 그 로우에 i가 제로일 때니까 제로 그러면 1이죠. 그 다음 로우는 요거죠. 그 다음 로우에 대해서는 1이 5예요. 그 다음 로우에 대해서는 1이 9죠. 그래서 처음에 i가 제로에 대해서 이걸 리스트를 생성하면 여기에서 1, 5, 9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가 1에 대해서 똑같이 로우 각 요에 대해서 1을 뽑아내면은 2, 6, 10을 뽑아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0에서 3까지를 뽑아내면 4개의 리스트가 만들어져요. 그게 뭐냐면 요 159, 260, 3711, 48, 12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돌려보면은 이거 똑같이 나와요. 매트릭스 해가지고 (1, 2, 3, 4) 하고 5, 6, 7, 8 그 다음에 9, 10, 11, 12 이렇게 이제 그 이중 리스트를 매트릭스라고 했을 때 요거를 이제 요거 똑같은 걸 요걸 가지고 우리가 그 로우 i 그러니까 요건 하나의 그 리스트의 인덱싱하는 의미죠. 인덱싱이고 각 로우가 뭐냐면 로우는 인 매트릭스에 있는 거다. 매트릭스 리스트에 있는 각 로우 그건 하나의 엘리먼트가 로우를 의미하네. 그래서 그거는 1, 2, 3, 4 처음엔 1, 2, 3, 4 그다음에 5, 6, 7, 8 그다음에 90, 11, 12로 갈 겁니다. 그것을 각각 요 로우 i라는 인덱스는 뭘 갖고 취급해 주느냐? i에 대해서는 in range 그 4 해가지고 0에서 3까지 간다 이거죠. 이래 갖고 제너레이터 하면 저렇게 1, 5, 9, 2, 6, 10, 3, 7, 11, 4, 8, 10이라는 새로운 리스트 그 2차원 리스트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그 리스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 줄 갖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줄 갖고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건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안 쓰고 만들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하나만 쓴 경우, 인너 리스트 컴프레hension만 쓸 경우, 즉 for loop를 한 번 돌리면서 안에서 append 안에다가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써서 만드는 경우. 이제 이 똑같이 만들죠. 그다음에 하나도 안 쓰는 경우,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아예 안 쓰는 경우에는 for loop이 2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for 해갖고 range 돌아가고 또 transpose에 또 for loop이 또 들어가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복잡해지죠. 저걸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나중에 집 함수를 써도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저런 리스트 컴프레hension 가지고 쓰게 되면 저렇게 복잡한 걸 한 줄 갖고 표현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는 알고리즘만 이 속에다가 기술을 해줄 수 있는
기술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즉 포문과 if문 이런 걸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게 그 핵심이겠지요. 자, 아까 리스트 생성할 때 zip 함수나 map 함수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zip 함수 같은 것들 이용하면은 여러 개의 시퀀스 데이터, 즉 리스트나 튜플들이 있을 때 zip 함수를 이용하면은 각각에서 같은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 요소들을 뽑아가지고 튜플화 시킨 튜플들의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zip 함수인데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zip 함수를 하게 되면 zip 객체가 만들어져요. 생성이 되는데 그 zip 객체는 오브젝트 형태고 이걸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우리가 눈에 가시화시켜서 보이려면 리스트 함수를 적용해 가지고 디스플레이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zip이나 나중에 이제 unzip도 있는데 이 zip 함수를 이용해서 zip 객체를 생성하면 요 zip 객체를 가지고 리스트 내장 함수를 적용하면 튜플들의 리스트가 나와요.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A라는 게 159, B, C, D가 4개가 리스트가 있을 때 zip 함수를 해가지고 A, B, C, D를 집어넣으면은 A, B, C, D 각 시퀀스 데이터에 대해서 같은 위치에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튜플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리스트화 시킨 것을 zip 객체로 만들어냅니다. 즉 그래서 매트릭스는 zip A, B, C, D 해버리고 그 매트릭스 나온 거, 이게 이제 zip 객체예요. 요거를 리스트 함수를 적용을 해버려서 매트릭스 리스트라고 했을 때 요 매트릭스 리스트를 프린트하면은 저런 1, 2, 3, 4, 5, 6, 7, 8, 9, 10, 11, 12에서 이렇게 3개의 튜플로 구성된 리스트가 나옵니다. 즉 여기서 첫 번째 요소가 1이죠. 각 A에서 1, B에서 2, C에서 3, D에서 4를 뽑아내서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A에서 5, B에서 6, C에서 7, D에서 8을 뽑아서 또 하나의 튜플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튜플들의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게 zip 함수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이제 한번 해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A는 159 B는 260 C는 3, 7, 11 그 다음에 D는 4, 8, 12 이렇게 이제 우리가 4개의 리스트가 있을 때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매트릭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요거를 zip 함수를 적용해서 A, B, C, D 이 zip 함수를 적용해 버리면 매트릭스가 zip 객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를 이렇게 타입해 가지고 매트릭스 치면 이게 zip 객체라고 나올 거예요. zip이라 클래스 zip이라는 얘기죠. zip 객체인데 요걸 이제 리스트 형태로 보여주려면은 리스트 내장 함수 속에다가 저 매트릭스를 집어넣어 주면은 이게 이제 리스트화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런 리스트, 튜플들의 리스트가 나오죠. 그래서 zip 함수는 결국 각 리스트의 요소의 개수가 같은 것들끼리 요소 수가 같아야 돼요. 저게 다 3개짜리죠. 저기서 하나는 4개짜리고 5개짜리면 zip 함수 적용을 못 합니다. 요소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렇게 되면은 zip 객체는 결국은 튜플들의 리스트인데 튜플이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 각 적용한 원소 즉 A, B, C, D의 요소의 개수만큼 즉 렌만큼 길이만큼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3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는 4개짜리 튜플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이제 다시 원래 데이터로 복귀하고 싶을 때 이제 unzip이라고 그래요. 그건 이제 unzip인데 그때는 요 스타 마크를 써가지고 원래 만들었던 리스트 자료 그걸 거기에다 스타를 붙여가지고 zip 함수를 적용하면 그게 unzip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아까 zip을 해서 이제는 unzip을 하겠다. 원래대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스타를 붙여가지고
리스트 만든 거, 그거는 지금 만들었지는 않는데 그걸 하나 더 만들면 아까처럼 매트릭스 리스트 해가지고 얘를 그 리스트에서 매트릭스라고 해주면은 그 매트릭스 리스트는 이제 리스트화 된 거죠. 그래서 매트릭스 리스트를 찍으면 이제 리스트 그 아까처럼 리스트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지금 이미 적용을 해버려 가지고 지금 empty가 나와버리네요. 자, 그래서 그 이제 다시 내가 적어놨는데 그 다시 그 매트릭스 그 A, B, C, D에 대해서 여기 G 함수를 적용해서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 매트릭스 리스트 여기 이제 매트릭스 리스트 있죠. 요 매트릭스 리스트를 그 매트릭스 집객체에 대해서 리스트를 내장 함수를 써서 매트릭스 리스트 이제 리스트화 시킨 거죠. 그래서 이걸 찍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이걸 다시 원래 저걸로 만들고 싶을 땐 언집을 시키는데 요거를 이제 그 리스트 해가지고 그 원래 걸 보려면 이 스타를 적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집 함수를 적용할 집 함수를 적용해서 스타를 해가지고 리스트 튜플들의 리스트화 된 거를 그 적어줘야 됩니다. 집객치를 적으면 안 되고 여기서 매트릭스 리스트 해가지고 리스트화된 거를 집어넣어 준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 원래 게 나오죠. 1, 5, 9, 2, 6, 10, 3, 7, 11, 4, 8, 12 요게 나오죠. 결국 얘도 뭐냐면 원래 있는 튜플들을 가지고 집함수 비슷하게 시킨 거예요. 그 리스트화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를 좀 주의해 달라는 얘기죠. 요게 매트릭스 리스트가 들어가야 되지 요 매트릭스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매트릭스 리스트화 된 거를 가지고 집함수를 적용해서 할 때 그 스타를 붙이면 이제 언집을 하게 돼서 원래 원본 데이터로 복구시키는데 다만 그게들이 튜플로 바뀌었다는 거. 그거 이제 그게 다른 점이죠. 그거를 이렇게 튜플들의 리스트를 만들 때 이 집함수를 잘 이용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튜플들의 리스트가 자주 쓰이는데 그거를 만들어낼 때는 저 리스트 갖고 튜플들의 리스트를 만들 때 자주 사용해요. 집 함수를. 그 다음에 이 맵 함수를 이용해서 또 리스트를 생성하는 게 있는데 이 맵 함수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맵 함수는 여러분들 인풋 할 때 그 스트링으로 받아들이는 거를 원래 데이터 정수라든지 실수라든지 이런 걸로 변환시킬 때 맵 함수를 이용해서 했죠. 그래서 맵 함수는 그 맵 해가지고 여기 어떤 함수가 들어가고 여기에 시퀀스 데이터형이 들어가요. 그래서 시퀀스 데이터형 각각에 대해서 요 함수를 적용한 걸 가지고 맵 객체를 만들어서 이건 이제 맵 객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리스트화 시키려면 요거를 리스트 내장 함수 갖고 한번 매개 변수로 인자로 집어넣어서 리스트 내장 함수를 실행시키면 리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많이 했듯이 리스트를 반환해주는 그 스플릿 함수와 그 매개 변수로 주어진 시퀀스형 자료에 특정 함수를 적용해서 맵 객체를 생성하는 게 이제 맵이라는 함수인데 보통 이제 맵 객체를 할 때 이 스플릿 함수를 주로 많이 씁니다. 전번에 우리가 잘 썼듯이 인풋 하면서 인풋 인티저를 집어넣어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1, 2, 3, 4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했을 때 요것들을 인풋으로 받아들이면 무조건 뭐로 받아들이냐면 스트링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랬죠. 스트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4개를 치게 되면. 그럼 이것들을 이제 리스트화 시키기 위해서 이제 요걸 스페이스 갖고 잘라낸다고 그랬죠. 그래갖고 요 인풋 인티저를 요 인풋 인티저 스트링을 여기서 이제 인풋 인티저 여기 스트링이 빠졌네요. 요 인풋 인티저 스트링에다가 스플릿 함수를 적용해서 요 스플릿 할 거를 요 스페이스를 갖고 해라.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스트링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그걸 이제 인풋 인티저 리스트라고 하죠.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인풋 받아들이는 건 이렇게 받아들였고 인풋 인티저 리스트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다 스트링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정수 123 이걸로 만들려면은 이제 맵 함수를 적용하게 돼요. 그래서 요 이제 맵 함수를 적용하는데 요 인풋 인티저 리스트 요 각각의 원소
스트링 1, 2, 3, 스트링 4, 5, 6, 스트링 7, 8, 9, 스트링 1, 2, 3, 4에 대해서 int라는 내장 함수를 각각에다 적용해서 맵 객체를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맵 객체를 만들면 요런 거가 맵 객체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리스트 형태로 보여주려면 그 맵 객체를 리스트 그 생성 함수, 즉 내장 함수에 그 인수로서 집어넣어줘서 프린트해 주면은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리스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123, 456, 789, 1234 이렇게 이제 정수들의 리스트로 만들어집니다. 이해하겠죠? 자, 그거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실행해 보면은 여기 이제 input integer 해가지고 input integers 해가지고 이제 프롬프트 메시지를 내주고 이제 인풋을 여기다 집어 넣어야겠죠. 자, 그래서 input integer를 여기서 1, 2, 3, 4, 5, 6, 7, 8, 9, 1, 2, 3, 4 이렇게 쳤어요. 자, 그러면 이제 input integer에 이제 저게 스트링으로 다 들어가 버려져. 이 전체가 하나가 돼 버리는. 자, 그걸 이제 스페이스를 가지고 그 하나하나 잘라내려면 이제 그 아까 거기에 대해서 input integer list는 아까 이제 받은 거 input integer가 돼 있죠. integer 스트링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split이라는 함수를 적용할 때 그 separator를 이 스페이스를 적어라. 그럼 스페이스를 갖고 집어넣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집어넣게 되면은 input integer list를 보면은 이거를 프린트해 보면은 저렇게 나오죠. 1, 2, 3, 4, 5, 6, 7, 8, 9, 1, 2, 3, 4 이게 스트링으로 들어가 있어요. 저거를 각각 이제 정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맵 함수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맵 함수 결과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용한다면 맵 해주고 이거 각각 원소에 대해서 int 함수를 적용해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 어떤 시퀀스 데이터에 대해서 input integer list, input integer list를 가지고 그 각각의 이제 맵 함수를 적용해라 이거죠. 그럼 맵에는 이제 그 맵 객체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리스트화 시켜주면은 저런 식으로 123, 456, 789, 1234라는 그 4개의 정수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맵 함수가 어떤 특정 함수를 시퀀스 데이터 각각 요소의 각 요소에 대해서 그 특정 함수를 적용한 걸 가지고 리스트화 시키려면 굉장히 유용한 함수예요. 이 맵이라는 함수가. 그래서 이 맵을 맵은 아주 자주 써야 될 겁니다. 인풋 받아들이고 이럴 때. 자, 그래서 저 앞에 그 리스트 컴프레hension하고 이런 걸 우리가 리스트 컴프레hension 쓰는 거하고 이제 맵 함수를 쓰는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팸이라는 그 스트링이 있을 때 각 스팸에 있는 각각의 요소, 시퀀스 데이터, 그러니까 각각의 요소니까 S, P, A, M에 대해서예요. 그래서 그 여기 이제 있는 그 empty 리스트에다 각 요소를 더하면서 append 시키면서 리스트를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ORD 함수를 적용해라 이거죠. ORD가 뭐냐면 그 문자에 대한 코드 값, ASCII 코드 값을 그 반환해 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추가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for loop을 계속 돌고 나면은 4개로 구성된 리스트가 나와요. 요 115, 112, 97, 109가 나오는데 요게 ASCII 코드인데 S에 해당하고 요게 P에 해당하고 요게 A에 해당하고 요게 M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스팸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저게 이제 그냥 그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든지 맵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걸 맵을 이용해서 한다면 이것도 한 줄로 금방 되죠. 요 스팸이라는 시퀀스 데이터의 각각에 대해서 ORD라는 함수를 적용시켜라. 그래서 맵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리스트 내장 함수를 써서 인수로 집어넣어 주면 이런 리스트가 만들어져. 똑같죠. 요건 이제 맵을 사용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쓴다 그러면은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 스팸에 있는 그 시퀀스 데이터에 있는 각각에 대해서 ORDX라는 함수를 적용해서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 이게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 굉장히 편하죠. 이해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결국 값은 같아요. 그러니까 요 그
리스트 컴프레션을 잘 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맵이나 집 함수 같은 거를 요소 필요할 때 잘 이용하면은 굉장히 리스트를 자유자재로 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했던 그 포룹을 이용하고 맵을 이용하고 리스트 컴프레션을 이용해서 저렇게 만들어 리스트 생성하는 거를 이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그 필터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또 어떤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 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필요시에는 이 람다 함수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람다 함수도 나중에 이제 배울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 이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래서 if문을 사용하는데 if문을 아까 썼지요. 그런 if문 사용은 대신에 이런 필터라는 함수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 조건을 요 필터 함수는 앞에다 조건을 집어넣어주고 그 반복형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시퀀스형 데이터.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시에는 람다 함수를 쓴다고 그랬는데, 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리스트 컴프레션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레인지 0부터 4까지 각각의 수에 대해서 x를 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라 이건데, 조건은 뭐냐면 x가 2로 나누어서 떨어지는 0인, 나머지가 0인, 즉 짝수란 얘기죠. 0부터 4까지의 짝수를 가지고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0, 2, 4가 만들어지는 거죠. 요거 이제 리스트 컴프레션인데 if문을 썼죠. 근데 이 if문 대신에 필터문을 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필터를 가지고 쓰면은 필터하고 조건문을 쓰는데 이 조건문에 보통 이제 이런 함수를 적용해 주는데 이런 함수에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람다 익스프레션 가지고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여기 람다 함수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배우겠지만 여기서 잠깐 언급하면은 람다 함수를 만들 때 람다 해주고 그 람다 함수에 쓰는 변수들을 나열해 주고 그다음에 콜론을 주고 여기서 그 동작 함수를 여기다 기술해 주면 됩니다. 즉 뭐냐면 그래서 이거 람다 함수다. 그리고 x라는 걸 인수로 쓴다. 그리고 콜론 해주고 x 모듈로 2가 0이다. 즉 2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다. 즉 짝수다라는 걸 여기서 의미하죠. 그래가지고 레인지 5 해주면 0에서 4까지 0에서 4까지 각 수에 대해서 요 함수를 만족하는 것들만 뽑아내라는 거예요. 뽑아내니까 0, 2, 4를 뽑아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필터 함수를 써가지고 리스트 내장 함수, 그러니까 필터 객체가 나오죠. 필터 객체를 가지고 이제 리스트 내장 함수에 인수로 집어넣어주면 이제 리스트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여기다 이제 이건 필터문이 아니라 조건문을 집어넣는데 이 레인지 0에서 9까지 수에 대해서 x 제곱을 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라. 근데 그 2루 짝수인 수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0, 2, 4, 6, 8에 대해서 만들겠죠. 그러니까 0, 2의 제곱, 4의 제곱, 6의 제곱, 8의 제곱 이렇게 돼서 리스트가 만들어지죠. 이제 이건 이제 리스트 컴프레션을 쓴 거죠. 굉장히 편하죠. 근데 이제 이거를 맵과 그 필터 같은 걸 이용하면은 필터 함수를 적용하는데 그 레인 0부터 9까지 시퀀스 데이터에 대해서 그 람다 함수 즉 x 2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즉 짝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가지고 필터 객체에 대해서 이제 요 각각에 대해서 람다 함수를 적용해라. 이건 이제 x의 제곱, 요 람다 함수는 x의 제곱이죠. 이 람다 두 개 들어갔죠. 필터에도 람다가 들어갔고 맵에도 람다 함수를 썼죠. 요 필터 객체로 만들어지는 그 0, 2, 4, 6, 8 이렇게 5개의 수, 여기 짝수니까 요것에 대해서 람다 함수 x의 제곱, 0의 제곱, 2의 제곱, 4의 제곱, 6의 제곱, 8의 제곱 가지고 맵 함수를 동작시키는 거죠. 그럼 맵 객체가 그 0, 4, 16, 36, 64 가지고 맵 객체가 만들어지면은 요걸 가지고 이제 리스트 내장 함수를 적용하면 이제 요런 리스트가 결과로서 나오게 되죠. 근데 요런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써도 좋고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쓰려면 이렇게 if문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if문을 안 쓰고 순수하게 이제 리스트 내장 함수를 갖고 쓰려면 우리가 필터라든지 맵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함수를 써도 효율적으로 그 리스트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갖고 만들 거냐, 리스트 컴프레hen션 갖고 만드는 거를 저는 이제 권고를 하는데, 뭐 저희가 함수 쓰는 게 잘 쓴다 그러면 맵 함수, 뭐 필터 함수, zip 함수 이런 것들을 써서, 또 unzip 함수 이런 것들을 써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